네, 여의도를 발로 뛰어다니는 두 기자와 정치권의 뒷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의도 여성시대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 그리고 한겨레 정유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여러분 유튜브로 계속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네, 네,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피부결이 안 좋아졌어요. 정말 야근이 계속되는 나날이어서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아니, 뉴스를 보는 저 같은 사람도 힘든데 네. 취재를 하려니 얼마나 진흙탕이겠습니까? 오늘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패스트트랙 관련해서요. 국회 상황을 좀 전해주시죠. 일단 협상이 잠시 멈춘 상황이고요. 네. 냉각기 혹은 대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제 4+1 협의체에서 민주당을 뺀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이 전날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서 합의를 했었고 네네. 또 내년 총선에 한해서만 비례대표 30석에 50% 연동률 적용하는 방법 일명 캡씌우기라고 하거든요. 네. 그건 합의했는데 민주당이 여기서 석패율은 걷어찼죠. 거기에 대해서 정의당은 좀 격분한 상태고 네. 그래서 당장 지금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물밑 접촉은 있는 것 같은데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의총 끝나고 석패율에 대해서는 재고해달라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다면은 완전히 걷어찬 거는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여지는 남아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재고해달라고 표현은 했는데요. 네. 사실 속내로 보면 그냥 석패율에 대해서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고요. 네. 어떤 의원은 비공개 의총에서 석패율로 만들 수 있는 의석수를 3석으로만 제한하자. 네, 그렇게 네. 해서 좀 야당하고 합의를 보는 게 어떻겠냐 했는데 제가 원내 지도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3석도 못 받는다. 3석도 못 받는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래서 석패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선거법은 합의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내 처리도 불가능하지 않겠냐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될 듯 말 듯. 네. 계속 좀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도 맨날 기사를 쓸 때 최종 갔냐. 오늘은 가느냐, 내일은 가느냐. 이게 다른 버전 쓸 때마다 너무 피곤해서 정말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17일부터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선거법 게임의 룰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들은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오늘 보도 보니까 굉장히 좀 비관적인 해 넘길 것이다. 이런 얘기 있던데 보시기에는 어때요? 전망이 매우 어렵지만. 저는 사실 1월 말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고 1월 말까지도 절망을 하고 있고요. 것이다. 연내도 솔직히 쉽지 않은데 1월 말까지는 가지 않겠냐는 의원의 멘트도 있었습니다. 사실 취재했을 때는요. 난 1월 초 정도로 저희는 예상을 했었는데 1월 말이라니 너무 비관적인데요. 또 다른 의원은 어차피 선거법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선거 전에만 합의하면 된다. 이렇게 너무 법을 만드는 의원님들이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런 얘기를 속내를 털어놓는 분들도 있고요. 정말 제각각입니다. 네. 예전에도 막다르게 했으니까 이번에 그렇죠. 왜 못하겠어? 약간 이런 거군요. 급하면 다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민주당이 어제 오후에 의원총회를 가진 이후에 이 패스트트랙에 있는 특히 이제 선거법 가지고는 결론이 안 나니까 우리 다른 거 먼저 처리하자. 예산 부수법안 그리고 민생법안. 오늘은 또 검찰 개혁안을 좀 먼저 처리하는 건 어떻겠니? 이렇게까지 제안을 했어요. 이 제안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그 제안의 속내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일단 4+1 협의체에서 먼저 이제 민생법안하고 검찰개혁법 먼저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를 보면은 지금 오늘자 모든 신문이 민주당에 대해서 거대 집권 여당인데 제밥그릇만 챙기려고만 한다. 심지어 진보 매체도 다 그런 식으로 썼거든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 비판을 좀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우리도 민생을 지금 책임지고 싶다. 그렇게 하려고 한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야3당에도 민생법안 처리를 같이 하자. 이걸 같이 너희들 안 하면 너희는 지금 민생을 외면하는 게 아니겠냐. 압박용이자 비판 피하기용 이런 걸로 좀 제안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또 검찰개혁법 먼저 처리하면서 선거법 개혁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좀 시간을 벌자. 그런 의미로도 좀 해석이 됩니다. 이제 원래 4+1에서는 기본적인 약속이 선거법 처리 이후에 검찰 개혁안 처리하는 거였는데 먼저 검찰 개혁안을 처리하는 게 어떻겠니라고 제안을 하니까 손학규 대표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거의 이런 분위기. 제일 오늘 반응이 격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격하게 반응이 나와서 그건 이제 안 되는 거군요. 사실 다른 야당 입장에서는. 야당 입장에서는 그거를 맨 처음에 합의한 것도 민주당이 또 깨고 있고 원한 225석에 75석도 지금 민주당이 또 깨고 있는데 자꾸 깨는 거에 대해서 야당은 받아들이기 좀 힘들긴 하죠.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자유한국당은 즐겁습니다. 즐거워요? 네, 그렇군요. 얼마나 어떻게 즐거운가요? 요즘 오늘 심재철 대표 여러 가지 발언도 있었는데 일단 오늘 자유한국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4+1에 대한 굉장한 비판을 계속해서 이어갔고요. 오늘도 장외 집회 벌써 뭐 원래는 이제 국회 안에서 하는 규탄 집회였지만 밖으로 나가게 됐으니까 3일째 하고 있고 내일 또 할 예정이고요. 내일까지 합니까? 계속하는 겁니까? 아니요. 이제 내일까지 마지막이고 일단 원내에서 하는 규탄 집회는 마지막이고 이제 주말에 울산 내려가서 광화문 집회하듯이 이렇게 장외 집회를 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소가 울산이에요? 네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울산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그렇죠. 김기현 그걸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 계속 부정선거 얘기도 계속하면서 전반적으로 4+1 협의체 공조가 지금 파열음이 나는 걸 좀 즐기면서 여권에 대한 공세를 좀 최대화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안하는 혹은 4+1 정치협의체에서 나오는 어떤 제안도 우리는 응할 자세가 안 돼 있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입장인 것이고 지금 민주당 참 답답할 것 같아요. 이 법안 처리 못하고 있고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는 게 뭐 최악의 국회가 이번 국회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그렇죠. 뭐 10,000건 이상의 법안들이 걸렸다라고 하는데 지도부는 지금 굉장히 속이 뒤틀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인영 원내대표나 등등. 전략이 뒤틀리긴 하죠. 전략이 따로 있습니까? 전략이 봤을 때 지금 가장 큰 전략이라고 보면은 야당한테는 일단 끌려다닐 수 없다라는 입장이 굉장히 강하고요. 정말 비공개 의원총회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어떤 분은 속내로 그냥 개혁법안 하지 말자. 개혁법안 자체를요? 자체를 하지 말자. 어차피 이렇게 누더기로 될 바에는 하지 말고 다만 이제 검찰개혁안은 내년 총선에 공약으로 걸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얘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걸 못한 건 야당이 잘못이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주면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이걸 해보겠다. 그런 논리로. 그런 논리로 하는데 이건 정말 무책임한 얘기죠. 집권 여당으로서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자기네들 이익만 쫓아서 하는 거는 정말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민주당도 그렇고 다른 3+1 다른 군소 야당도 그렇고 각자 이제 셈법이 있을 테고 의석수 다 계산을 해본 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각자 논리가 있을 텐데 선거법이나 공수법들 다 이렇게 무산이 된다면 정말 최악의 경우죠. 그렇죠. 다 무산이 되면 결국 민주당으로 모든 화살이 돌아갈 거로 예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뭐 민주당으로 다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야당 반대로 못했는데 그럼 우리를 뽑아달라 이 논리가 어떻게 보면 반대로 보면 집권 야당인데 이네들이 민생법안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고 그렇게 무능력한 당인데 뭘 또 힘을 실어주겠냐. 뭐 그런 논리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집권 여당 책임론이 더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속내를 드러낸 거는 어차피 선거법 지금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선거법을 당연히 처리 안 해줄 테니까 검찰개혁안은 당연히 물 건너 가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논리로 우리한테 과반 주면 지금 누더기 선거법 아예 그냥 안 하고 그 검찰개혁 법안만 우리가 처리할 테니 표를 달라 이런 논리로 간다는 거죠. 또 검찰개혁 법안이 선거법하고 달리 거의 완성이 됐다고 하고요. 그렇죠. 거의 합의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본회의에 먼저 상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정의당에서는 검찰개혁 법안에 반대를 누르게 되면 저거 개혁에 반대한다. 찍히는 효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설마 반대를 누르겠냐. 그런 믿는 구석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의도 여성시대 이어가고 있고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성시대 이어가고 있어요. 김진아 기자, 정유경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민주당 쪽 그리고 4+1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이제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해보죠. 오늘도 집회를 아까 계속 이제 이어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얼핏 생각하기에는 지난 16일 날 첫 번째 집회 이 국회 폭력 사태 이후에 굉장히 좀 여론이 안 좋아졌잖아요. 국회에서 어떻게 저런 일을. 그렇게 여론이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하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 황 대표의 의지가 굉장히 강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첫날 이제 약간 폭력 사태 일어나고 나서는 의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걱정과 우려가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당장 뭐 다음 날 집회부터 좀 밖으로 나가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지도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원내에서 의원들끼리 한번 하고 그다음에 밖으로 나가서 지지자들을 만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면 첫날보다는 대체로 차분하게 치러지는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요. 차분하다는 말을 어떻게 비교 대상이 너무 그 첫날이 과격했기 때문에 그렇죠. 첫날은 약간 야구장 안에 있는 것 같았어요. 계속 부부젤라 꽹가리하고 경찰이 확성기로 불법 집회라고 할 때마다 막 야유를 엄청나게 보내고. 근데 지금은
약간 종교 부흥회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 한국당 의원들도 우리 꼭 우리 당원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을 할 정도인데 네네. 약간 아스팔트 우파잖아요. 그래서 시위를 3년 정도 많이 해보신 그런 분들이어서 좀 그렇죠. 즐길 줄 알고 또 시위 어느 정도 이렇게 숙달이 된 분들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전문가 이런 네. 분들이에요. 그래서 시위 그냥 어쨌든 한두 번 해보신 분들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추우니까 몸을 움직여보자면서 신나는 음악도 틀고 네. 그리고 또 황 대표 나오면 약간 부흥회 분위기로 막 환호하고 그렇게 좀 그런 분위기인데 어쨌든 네. 폭력 사태는 일어나지 않고 있고 보면 의원들이 나갔다가도 적당히 이렇게 좀 빠지는 모습이 아무래도 그런 충돌 사태가 일어났을 때 좀 당으로 책임이 들어오는 게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영상을 좀 봤습니다만 황 대표가 무슨 정치적인 발언을 하거나 이러면은 옆에 계신 분 중에 일부는 아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게 정치인 겁니까 종교인 겁니까 좀 헷갈리는데. 같은 느낌이. 네. 그게 좀 이상한 게 어쨌든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서 나왔다는 내부 자성이 그냥 밖에서 하자였습니까? 이거 그만하자라는 목소리는 없습니까? 그만하자는 목소리를 내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구조예요. 그래요? 지금 분위기가? 황 대표가 단식 이후로 네. 이제 굉장히 당의 주도권을 강하게 그립을 잡고 있고 또 약간 자신감도 좀 어느 정도 붙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당 안에서는 이제 4+1이 이렇게 파열음이 나고 있는데 네. 그런 모습이 언론을 통해 생중계될 수 있는 좋은 기회. 언론이 지금 어떻게 민주당과 뭐 정의당 다른 야당들이 싸우는지 생중계를 해줘야 되는데 네, 네. 지금 집회 모습을 중계하고 있다고 불만이 사실은 많았어요. 근데 나를 믿고 따라달라 이런 자신감을 굉장히 내포를 하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의원들은 이제 이거 어쩔 수 없다. 네. 지역구에서 각자 도생해야겠다. 네.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약간 극우 집회처럼 모양이 비춰지면서 굉장히 근심 걱정이 많은데 네. 말을 못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말을 못하고 있다. 네. 그렇군요. 공천을 이제 염두에 두면 사실은 소신 발언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기도 하고 이제 대표가 얼마 전에 의원총회에서 군기를 한번 잡았거든요. 네, 맞아요. 보도 봤습니다. 뭐 졸지 말라고 했다는데 그게 어떤 맥락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애국 시민들이 보면 네. 한국당에 절절함이 없다. 단식할 때 보면 한국당 의원들은 어디 갔냐.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한기환 대표가 네. 다들 바빠서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정도였다면서 막 질타를 했어요. 네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어떤 모 의원이 좀 눈을 감고 있으니까 지금 절절함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졸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이렇게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네. 그런 상황이었군요. 네. 그러니까 네. 근데 이런 발언이 오히려 사실은 역효과를 주는 게요. 이렇게 되면 언론이 황교안 대표만 쳐다보죠. 네, 그렇죠. 네. 황교안 대표를 쳐다보고 집회를 쳐다보고 네. 그리고 이제 그치 아침 회의 때 혹시 눈 감고 있나 안 감고 있나 계속 찍고 네. 이렇게 나가게 되면 지금 4+1을 사실은 중계하는 게 한국당으로서는 유리합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대표가 좋은지 의원들이 좋은지 이런 걸 카메라가 찍고 있으면 네. 지금 오늘 한국당이 또 뭘 발표했냐면 그 미디어 투기가 앞으로 삼진 아웃제를 실시하겠다. 네네. 편파적이고 왜곡 보도를 하는 경우에 경고를 주고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대표가 지금 조는 모습만 클로즈업에서 찍게 발언을 해놓고 네. 언론 탓을 하고 기울어진 운동장 탓을 한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죠. 네. 알겠습니다. 국회 폭력 사태 이 장면 보고 참 놀라신 분들 많은데 민주당과 정의당이 당시 폭력 사태를 교사하고 방조했다는 이유로 황교안 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일단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소속 의원들이 규탄 집회 참가자들한테 되게 험한 일을 당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실제로 서른 의원은 참가자들로부터 태극기 가격당해서 안경 떨어져가지고 새 안경 맞췄고요. 네, 폭행을 당했죠. 네. 네. 정의당 당직자는 얼굴에 침도 맞았고 머리채도 잡히고. 예, 머리채도 잡히고 실제로 좀 봤고요. 네. 그런데 또 한국당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주장을 합니다. 오늘 또 그랬는데 네. 한국당 이제 정의당 당직자가 전 머리채를 잡혔습니다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네. 집회 나가시던 의원이 그게 한국당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첫날은 되게 웃겼던 게 처음에 뭐 한국당 지지자들이 그랬다는 기사도 나가고 우리공화당이 그랬다는 네네. 기사도 나가고 막 그랬는데 두 당에서 모두 부인을 했습니다. 자기 당. 그 머리채를 잡은 사람은 우리 당원 아니야 이렇게 선을 그은 그걸 건가요? 어떻게 아느냐 이것도 있고요. 여기 참석한 참석자들이 네. 한국당원인지 우리공화당 지지자인지 이런 건 알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거 관련돼서 기사를 확정적으로 쓰면은 언론 주제에 걸어버리겠다. 네, 네.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MBC도 아마 좌표가 찍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무섭네요. 그래서 네. 일부 참가자, 지지자 네. 이렇게만. 법으로 모든 것을 대응하는 이런 방식들이 참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요. 어찌됐든 피해자들 있잖아요. 서른 의원 안경 새로 맞추셨고 정의당 그렇죠? 당직자 머리채 잡혔고 폭력 사태라는 게 분명히 있을 테고 본 사람도 있을 테고
이 고발이 된 황 대표는 좀 신경을 쓰고는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뭐 언론들도 단속하고 의원들 군기까지 잡았으니까 의지는 굉장히 강경한 것 같고요. 이게 근데 고발된 상황이랑 군기 잡는 거랑 좀 별개로 가야 되잖아요. 별로 개의치 않고 오히려 왜냐면 요즘 점점 더 멘트가 과격해지고 있어요. 네, 그런 것 얼마 같아요. 전에도 뭐 막는 자가 불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문희상 의장을 향한 강도 높은 비난도 높이고 있고 별로 개의치 않는 강경으로 오히려 더 치닫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번에 패스트트랙 협상이 무너진다면 황 대표의 이런 강경론이 효과가 있지 않았냐 이런 의견이 힘을 얻으면서 계속해서 우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당내에서 뭐 소신 발언하기도 어려운 분위기라고 말씀하셨고 황 대표가 주도권을 꽉 잡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리더십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있을 거고 꼭 참고 있는 형국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장외투쟁을 계속하고 이런 강경 모드로 나갈 수 있을까요? 뭐 어떤 대내 전략이 있습니까? 심재철 원내대표도 새로 뽑히셨는데 뭔가 전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심재철 원내대표가 지도부로서는 처음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 게 계속해서 4+1 연동형을 밀어붙인다면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선거제 협상이 타결되고 통과될 것에 대비해서 엄포용으로 한 발언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네, 박완수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 정말로 뭐 등록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고요. 뭐 발기인도 어느 정도 다 준비를 했다고 하고 통과된다면 진짜로 시도를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예를 들어 비례대표로 뽑을 7명, 8명 정도의 의원들을 아예 위성정당에 하나 보내서 뭐 이름을 예를 들어 비례한국당이라고 치면 그 당으로 보내놓고 이 당의 정당 지지를 찍어달라. 지역구는 한국당을 뽑고 정당 지지는 이 위성정당을 찍어달라. 그렇게 하면은 지역구에서 뽑힌 한국당 의원과 그다음에 비례에서. 정당의 비례로 뽑힌 것까지 합치면 의석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계산이죠. 그게 처음에 그런 얘기 나왔을 때 설마 했었거든요. 농담인 줄 알았어요. 네,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단순히 압박용이 아니고 실제로 할 수 있다고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근데 이게 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첫 번째로 이제 선거법에 걸립니다. 88조를 보면 다른 정당 후보자에 대한 운동을 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단서 조항이 달려 있긴 한데 그래서 이게 옛날에 뭐 야권 연대가 힘들어지는 그런 원인이기도 했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캡을 씌워버리면 뭐 몇 %만 저희 정당을 찍어주세요 하고 말하기가 상당히 그러니까 전략을 세우기가 상당히 까다롭게 됩니다. 사람들한테 우리 지지자의 50%만 비례를 찍어주세요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 비례를 계산이 그러니까 선택할 때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그 스스로 계산이 안 나온다 지금. 뭐 영남은 비례 정당 찍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네. 근데 하여튼 굉장히 복잡해진 거죠. 캡 계산할 때 전혀 계산이 안 됩니다. 모릅니다 이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권자들이 헷갈릴 겁니다. 지금 보면 창당 준비 작업 중인 이름들을 보면 이게 한국당이 맞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등록이 된 이름들을 보면 기존 정당이랑 되게 비슷한 이름이 많아요. 비례한국당 같은 경우도 이미 이 똑같은 이름의 정당이 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이미요? 뭐 자유민주당, 통일한국당, 핵나라당, 국민의힘, 자유당 지금 이름과 상당히 흡사하죠. 핵나라당. 핵나라당이요? 그런 당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헷갈리지 않을까. 고령자도 많으신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전략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언론에서 뭐 페이퍼 정당, 종이 정당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누가 봐도 자유한국당으로 보이는 의원 한두 명 정도 보내서 대표로 만들고 진짜 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데 비례로 뽑을 사람들을 거기로 보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능성은 뭐 있다고 일단 얘기를 해요. 이게 민주당에게 엄포를 주기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가능성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짧게 짚어보죠. 이낙연 총리 종로에 나갑니까? 종로에 나간다는 거는 제가 좀 개별 취재를 해본 결과 이낙연 총리 측 사람들이 종로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당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 지금 당으로 복귀한 건 아니니까 이제 당에 들어와서 비례로 나갈 건지 지역으로 나갈 건지 아니면 아예 안 나갈 건지 죄송합니다. 정해진 게 없다. 지역으로 나가도 종로도 있을 수 있고 세종도 있고 아니면 호남도 있으니 그거는 와서 얘기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미정이라고 합니다. 미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이제 호사가들한테는 재밌는 부분일 텐데 이낙연 총리와 이해찬 대표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두 분이 과연 친한가? 안 친할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두 분이 52년생 동갑 얘기고요. 두 분의 공통점을 보면 자기 확신이 굉장히 뚜렷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고집이 셉니다. 그런 두 분이 붙여놨을 때 어떤 케미가 있을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같은 하늘 아래 태양은 두 개일 수가 없습니다. 네. 와서 보셔야 됩니다. 김진아 기자와 정유현 기자가 나올 때마다 네. 이거 각 의원실 보좌관들이 듣고 있을 텐데 이거 형용사를 어떻게 써야 될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는 모습을. 심지어 의원들도 많이 듣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이제 삼진 아웃의 위기가 있기 때문에 더욱 각별히 조심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조심하는 모습 참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재밌게 들었고요. 지금까지 김진아 기자, 정유경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